메인비즈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항상 최고로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있잖아요. 한 10년씩 늦더라고요. 뭐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지금 막 떨어지는 걸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2008년 이후로 사실은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한국이 가장 큰 시대에서 운명이 왔다고 했잖아요.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혜택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라고 했죠. 독일까지 깨놓으면 독일은 지금 러시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고, 자, 일단은 한국,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제. 한국 기업인들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제 책에 더 플로의 컨트라이프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50년 기술주기 있어요. 우리 인류가 성장을 하고 최고점 찍고 다시 하락하는 이 주기가 하나의 50년 경제 주기인데 이 경제 주기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이 과거 50년, 70년대부터 50년을 정확하게 경제 성장 이끌었다가 정보통신 기술이 사실 2010년 모바일 나오면서 클라이막스를 찍고 지금부터는 이 기술이 약발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컨트라이프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AI와 산업의 결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인터넷과 산업의 결합이 우리의 성장을 이끌었는데 이게 약발이 끝났고 이제는 여러분 자기 산업을 한번 들네 AI 프로세스로 지금 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근데 AI로 하면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러면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 말은 모든 사람한테 이 말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 말 정말 이해하고 이 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로 요것만 말하면 가슴이 팍 닿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 사례예요. 이거 한국 기업의 사례입니다.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은 나이를 링링호 이렇게 MZ시대를 표현해요. 90년대 이후 출신, 2000년 출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자식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는 부모를 우리 같은 사람 두니까 가정이 유복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애기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6명의 어린이 키우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왕자처럼 자랐어요. 공주처럼. 얘네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확실하게. 내가 보기엔 전쟁 나면 중국이 이기기 힘들 것 같아. 부모들이 일단 얘를 전쟁 안 내보내요. 누가 내보내요? 절대 안 내보내지. 근데 어쨌든, 얘네들 힘든 일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산업이 어떤 변화 일어나는지 중국에. 돼지를 아무도 안 키워요. 돼지를. 중국은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예요. 축산업이. 그러니까 돼지를 사람이 키워야 되는데 키울 사람 없으니까 중국 축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AI로 로봇으로 키웁니다. 돼지를. 그래서 저 북경 가면 저 8개 빌딩이라고 있어요. 29층인데 1층부터 29 다 돼지예요. 새끼는 29층에서 키우고 한 달이 지나면 28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또 27층 내려가서 1층이면 도살장으로 가요. 조금 참혹한데 어쨌든 근데 그게 다 로봇으로 키웁니다. 이 돼지의 영양, 단백질 얼마 있냐, 지방이 얼마냐, 지금 영양 상태 어떠냐, 이게 사람이 키울 때는 대충 눈가림으로 해가지고 뭐 영양제를 먹이고 했는데 이게 AI로 정확하게 측정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그 바이오 기업들이잖아요. 바이오 기업들이, 축산업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이 그것도 대부분 하는데 중국 게 엄청 싸요. 그 다음에 한국 기업 포함해서 일본 이런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시장 들어가는데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싸게 파니까. 그 돼지의 영양제를, 그 바이오 제품을. 그래서 원래는 구분이 안 돼. 사람이 대충 내중으로 해주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 AI라니까 로봇으로 키우니까 큰 일이 생겨.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 이 회사의 바이오 제품, 단백질 제품 먹였을 때와 저 중국 회사의 단백질 제품 먹였을 때 이 돼지의 함량이 완전히 눈에 정량적으로 변화가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등부터 10등까지 다 나누어서 뭐 먹고 살았는데 이게 로봇으로 변해버리니까 기업들이 그게 데이터로 딱 정확하게 보는 순간 중국 바이오 제품 하나도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뚜렷하게 다르니까. 결국 돼지가 딱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근데 그게 1등의 한국 기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야, 그게 어느 기업인데 네가 한국에서 유명하다며 네가 가서 좀 그 기업 하면 우리한테 그 기업이 중국 시장이 너무 크니까 다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어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 얼마, 저기다 얼마 하니까 좀 가서 우리 기업에 좀 티어를 더 많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로봇으로 되지를 않겠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듣는 거랑 좋다 이렇게 듣는 거랑 딱 데이터로 체질 변화를 보였을 때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산업이 재편돼 버렸어요. 중국 기업들은 다 이렇게 완전히 경쟁에서 밀리고 한국 기업들이 지금 최고 더 부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석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앞으로 모든 산업이 우리가 사람이 일했을 때와 이렇게 로봇이 들어오면 그게 정량화가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변화가 1등과 10등을 정확하게 갈라줘요. 그러면 1등은 더 1등이 되고 10등은 아예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렇다는 사람이 할 때는. 조금 싸면 얘 거 쓰고 좀 돈 있으면 이거 쓰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없고 이게 산업이 재편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산업이. 그래서 옛날에 막 이렇게 뭐 얼렁뚱땅 살아온 기업들이 이제는 절대 생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정확하게 AI 시대가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왜 중국 시장에서 밀렸는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좀 이따 조금 포인트만 말하고 끝낼 거고요. 두 번째, 미래 10년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요즘에 최상무 그런 분처럼 중국에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제가 중국에서 와서 중국을 찬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옛날에는 미국의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미국 가서 빨리 보고 배낭 메고 가서 빨리 배우고 한국 와서 빨리 하면 성공했지만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에 미국이 당연히 앞에 있지만 중국이 응용은 제일 빨라요. 그리고 베리벨 모델이 제일 하루아침에 나오고 그걸 손익분기점 빡 맞추면 성공시킨 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기에 아주 섹시한 모델들이 중국에서 가장 빨리 나와요. 그러면 한국은 미중 갈등이잖아요. 중국과 안 한다며. 그러면 빨리 이런 걸 캐치해가지고 내 몸 체질화해가지고 한국은 다 웰컴. 그러니까 유럽이도 미국이도 특히 미국이 한국은 많이 사주잖아요. 자동차 이런 거.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기회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역할을 정확하게 옛날식으로 중국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통계를 갖고 왔어요. 응용해서 미국은 지금 저 밑에 있지만 중국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AI 산업에서 중국의 역할을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핵심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무슨 뜻이냐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A랩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아까 정보통신기술이 우리 경제 성장 이끌어서 컨트라이프 여부에 따라 한 50년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하락하는 단계에 있고 다시 성장할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 2.0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처럼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기부를 한 1,000 얼마 하고 주가가 한 몇십조 올라가고 지금 자기 하고자 하는 모든 게 녹색 불이 통하고 이게 근데 저는 너무 또 감사한 게 미국이 이렇게 가버리면 전 세계 효시 효과가 있어서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는 엄청난 그걸 줘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빨리 이거 보고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저 인천에서 불이 나면서 전기자동차에 막 주차장도 못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또 자세히 조사해 봤잖아요. 불이 날 확률이 전기자동차가 전기자동차보다 낮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 한국은 지금 저항에 부딪혔는데 만약에 트럼프 2.0에 와서 미국이 자율주행을 막 법을 막 편리를 봐주고 법을 막 조정하면 한국도 따라갈 거라는 거지. 너무 좋죠. 그래서 미래 스마트 디바이스는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위치가 어디 있냐를 질문해야 되고 삼성전자는 저기에 어디다 이름을 올렸지? 삼성전자 위기란 말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자, 지금 보면은 애플은 왜 워린 버핏이 애플 주식을 다 팔지? 위에 보면은 저기 스마트폰 글로벌 생태계에서 공구망에서 당당하게 삼성전자도 있고 애플이 절대적입니다. 모든 공구망을 다 갖고 있어요. 애플이. 하나의 폐쇄된 가치 사실을 구축한 게 애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구글은 소프트웨어로 돈 벌고, 퀄컴 칩으로 돈 벌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은 중국 사람 인간이 많으니까 디바이스 팔면서 돈 벌었고, 쇼미나 이런 기업이. 그래서 저기 삼성전자도 당당하게 자기 위치가 있고, 보이시죠? 근데 이걸 똑같이 자율주행 자동차 생태계에다 넣어버리면 애플이 실패했어요. 애플카 완전 실패를 선언해서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왜 애플카 실패하죠? 여러분 상상이 가요? 왜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게 애플카를 이게 지금 말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향력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는 개인도 영향력 자산을 키워야 되고요. 기업도 이제는 가장 밸류가 높은 게 영향력 자산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애플이 왜 저 스마트폰에서 저렇게 경쟁력이 있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 스마트폰 공급상도 찾아갈 때 애플한테 공급해 이러면 애플은 갑이에요. 갑. 원래는 100원으로 공급했는데 애플한테 공급한 다음에 애플이 야 20원에 공급해 이러면 기업들이 알았어 20원에 할게. 왜? 애플에 공급했다는 사실 하나만 레퍼런스가 생겨서 나머지는 다 돈 버니까. 애플가 절대적인 이 영향력 자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플카로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쪽으로 와보니까 넌 누구야? 그러니까 기업들 궁금하고 많아서 협상할 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애플카 할 텐데 우리한테 이렇게 물건을 100원을 20원에 줘. 아까 넌 누구니? 애플카 자동차에서 얘네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코스트를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비용을 못 이긴 거예요. 비용 싸움에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실패, 완전 실패. 그래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는 더 없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없냐면 옛날에 스티브 잡스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영향력 자산을 갖고 있는 오너예요. 근데 지금 팀 쿡은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가 왜 성공한지 알아요? 일론 머스크가 영향력 자산이 세계 1위입니다. 이 사람이 2억 명이 팬이 있어요. 2억 명이 테슬라가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뭘 만들어내면 2억 대는 금방 팔린다는 거예요. 쇼미가 있잖아. 레이쥔이 중국에 저 쇼미 레이쥔이 있잖아. 이 사람이 중국에 팬이 3,500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3,500만 명이 앉아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사람들이에요. 쇼미 한마디, 레이쥔이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 쇼미는 자동차를 한 번도 못 만들어 본 기업인데 런칭해서 몇 번 만에 1,000만 대를 팝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1,000만 대 오더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애플카는 상상 못해. 왜 애플카는 이런 이름이 더 센데 애플이. 근데 왜 애플은 이런 일이 없지? 그게 이 오너의 영향력 자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성공하려면 이제는 저렇게 과거에 뭘 잘해서 삼성이 과거에 한국의 최고 기업이라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영향력 자산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보세요. 엔비디아 AI 시대에 가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업들은 이게 삼성이나 현대가 중국에서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패했어요. 앞으로는 영향력 자산을 만들면 거기서 관계 자산이 와요. 그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내가 남이 100원을 갖고 갈 때 내가 20원씩 갖고 오는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럼 그게 내 퍼포먼스로 된단 말이에요. 이 마진이 남보다 많으면 경쟁력이 있으면서 그럼 성공 사례가 생기면 또 내 영향력 자산이 더 커져요. 그러면서 다시 내 관계 자산이 더 커지고 또 성과 더 커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기업이 선순환으로 엄청나게 커진 다음에 거기서 오는 돈을 세계 최고의 IP에 투자해요. 일론 머스크처럼 남들이 안 하는 IP에. 그리고 미국의 자본시장이 제일 깊잖아요. 물이 거기다 상장시켜야 되는 논리로 가져야 돼야 그게 우리 기업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영향력 자산은 무슨 뜻이야?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한국의 내 어느 기업이라고 말을 안 할게요. 대기업이에요. 재벌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내가 컨설팅을 해줘요. 지금 거의 4, 5년 해줘요. 제가 이 기업의 제품을 너무 좋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심지어 수교하기 전에 중국을 들어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재미를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근데 삼성 현대는 초창기를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재미도 못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자기 하는 영역에서 7, 80을 해요. 그래서 제품이 너무 좋아. 정말. 특히 미래는 고령화 사회에서 이 제품들이 메인으로 가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런 큰 기업이 중국에 들어간 지도 지금 수십 년 세월인데 30년 세월인데 놀라운 일을 알려줄게요. 중국 바이두에서 치잖아요. 바이두에서 이 기업의 제품이나 이 기업의 거의 데이터가 검색이 안 돼요. 뭐 있어요. 가끔 가다 그 제품이 한두 개. 두 번째, 왜 이게 그다음 중국은 지금 산업이 어떻게 변해? 옛날에는 내가 물건을 받으면 중간에 대리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고객한테 파는 이렇게 대리상 이렇게 중간에 유통상들 거쳐서 파는데 중국은 지금 이렇게 유통 시장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뒤에 공장이 있고 라이브로 앞에서 물건을 바로 팔아버리니까 이 유통상이 다 없어버리고 이 인플루언서 있잖아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서 물건이 제가 지금 그 3위를 하는 뚱센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번 생방송에서 얼마 파냐면 2억을 팝니다. 위안화로. 한 번 생방송에서 2억이면 한국 돈 얼마입니까? 340억. 3위에 중국에서 이 사람의 순위가 340억을 팔아요. 특히 B2C 제품.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한국 대기업들이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세상의 흐름을 이 의사결정권자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안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이 얘기를 그런 재벌 오너한테 했을 때 우리 대리사항들이 탄탄하게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거의 기업이 마진을 안 남기고 줘야 돼요. 그 정도로 마케팅 비용은 더 저렴한 건 없어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한지 알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오너 입장에서 내가 대리상 다 있고 이렇게 쓰는 유통비용이랑 이 라이브, 이 인플루언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 주는 비용이 같은데 내가 왜 있는데 이거 또 해야 돼? 이렇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 필수인지를 말할게요. 이 시스템이 안 들어오면 앞으로는 AI가 추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안 쌓아놨으면 판매 데이터 안 쌓으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중국 사람들이 바이두에 가서 이렇게 검색할 때 알고리즘에 의해서 당신의 데이터는 영원히 안 나타나는 거예요. 빅데이터에 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안유아한테서 들어서 안유아 교수가 그 한국 회사 그 점 좋다고 해서 머릿속 딱 기억했다. 내가 가사 써야지 하고 딱 들어가 쳤는데 아니 찾을 수 없는데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리뷰도 안 하고 내가 그걸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나한테 전화해서 야 그게 어디다 연락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영향력 자산을 안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중국 시장의 변화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기업을 컨설팅 하다가 제가 다 대기업 다 들여다보고 한국의 중소기업 다 해봤는데 앞으로 이거 안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랩이라는 프로그램 가동해서 내가 핸드 바이 핸드로 해줘야 되겠다. 이거 뭔지를 좀 체험시켜야 되겠다. 그래 이 기업들이 온몸으로 이해를 하겠다. 그렇지만 이게 체험 안 하면 그래 어느 교수가 그냥 자기 관점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러면 절대 안 되는 AI 시대에 떨어집니다. 큰일 나요. 왜? 한국은 수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수출형 경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향력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자산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과연 고민하는 기업인들이 있을까요? 대기업 포함해서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AI 시대가 데이터 중요하다. 이게 진짜 이해했을까 이 말을?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360일 한국이 어찌해야 되나 쓸데없이 고민하는 사람이다. 매일 50년, 100년. 그게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기회가 왔다는 걸 첫째 캐치하고 이제 방법만 맞으면 중국뿐만 아니라 아까 중국 안 하더라도 나머지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 결국 어차피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가 필요한데 당분간은 적어도 2060년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필요하다. 마지막 기회다. 이제 미국에서 공망 다 미국 내에 만들어 놓으면 한국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일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만이 중요해요? 이게 대만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TSMC가 미국에다 다 만들어 놓으면 대만을 미국이 지켜줄까? 안 지켜주죠.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